한국 사람들의 30%, 한국 사람들의 가처분 소득의 30%가 빚 갚는 데 쓰인다고 합니다. 빚 있는 사람들의 기준일 겁니다. 직장인들은 27%, 자영업자들은 34% 정도의 그 소득 대비 이제 빚을 상환하는 율, 그러니까 DSR이라고 하죠. 그걸 이제 직장인은 27%, 자영업자들은 34% 정도가 된답니다.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직장인 같은 경우에 연봉이 5천이다. 가처분 소득이라고 했으니까 뭐 실수령 얘기한 5천이라고 얘기해 볼게요. 5천만 원 중에 27% 얼마입니까? 대략 한 1350만 원 정도를 빚 갚는 데 쓴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요, 소득이 5천만 원이 아니라 한 3,700만 원, 3,600만 원 정도의 소득자와 생활하는 수준이 똑같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물론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했다, 혹은 뭔가 투자하기 위해서 대출했다. 그래서 당장은 아니어도 앞으로는 좀 자산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빚은 나름 그래도 선택에 의한 것이고 나쁘지 않은 거다라고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자고요. 저는 어떤 주의냐면, 현재 살아가는 주거 비용, 그러니까 부동산에 쓰는 이제 비용도 어느 정도 계산해서 최대한 안정적으로 분산해서 갖고 가는 게 현명하다라고 저는 보는 주의입니다. 무슨 얘기냐? 무리하게 부동산 사느라고 비투하고 연끌하는 걸 그닥 좋지 않게 본다라는 겁니다. 어리석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좀 더 많은 이제 자산을 늘린다라고 하면 좋은 이야기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내 생각 내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험은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보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비록 되게 흐름한데 살아도 현금성 자산이, 현금 흐름이 두둑히 있는 사람의 삶이 훨씬 더 낫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현명하다라고 보는 거죠. 시감의 시대에 빚이 너무 많습니다. 빚천지죠. 가계부채도 뭐 1930조 육박하고 있던데 빚 때문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은행에다가 이자 갚느라고, 원금 갚느라고 허덕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게 좋으냐, 현명한 거냐, 냉정하게 묻고 어떻게든 빚 없는 삶을 살려고 추구하는 게 좋겠다라고 봅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빚 안 내고는 살 수 없는 사회인데 빚 없이 어떻게 살란 말이냐 라고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항변하는 사람들 대부분 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지 못하죠. 되게 하층민으로, 되게 우울하게, 되게 불행하게 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항변하는 걸 겁니다. 정말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죠.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저 둘러보고 살펴보고 따져보면서 지내겠죠. 누가 뭐라 해도 우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일 겁니다. 잘 살펴야죠. 잘 따져봐야죠. 영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좀 현명하게 살려고 애써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에 뭔가를 수월하게 쉽게 얻을 거라고 하는 착각이 많은 사람들을 빚지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빚에 짓눌리다 보니까 그 빚이 껌딱지처럼 달라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빚 갚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한 4년 전, 5년 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쯤에요. 빚이 500만 원 있는데도 그 500만 원도 줄어드는 게, 없어지는 게 금방 안 되더라고요. 어이가 없죠. 고작 500만 원인데 그 500만 원 빚 갚는 게 뭐 그렇게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로는 할 수 있는데 막상 그 상황이 되니까 그 500만 원의 빚을 없애는데도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고. 몇 달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그러면서 든 생각은 500만 원도 그런데 빚 5천만 원, 빚 1억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그제서야 조금 알게 되더라고요. 빚이 1억이 있고 2억이 있을 때는 사실 믿어집니다. 갚을 수 있을 거야, 금방 갚을 수 있어 라고 좀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빚이 5억이 넘는다, 사실상 죽을 때까지 못 갚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쉽지 않다라고 봐야 됩니다.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습게 생각하고 만만하게 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여지없이 그 착각에 걸려들게 되죠.
죽을 때까지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걸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살아가는 게, 산다라는 게 꽤나 무서운 일이다라는 걸 인정하고 지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살아가는 게 결단코 녹록지 않습니다. 예사롭지 않다라는 겁니다. 좀 두고 봐야죠. 좀 살펴야 됩니다. 천천히 차근차근 움직이며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참으로 고민스럽고 참으로 혼탁한 시대가 지금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빚지고 사는 삶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무자비한지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냥 500만원, 1000만원, 5천만원, 1억, 3억, 5억, 10억 그냥 숫자일 뿐이고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언제든지 갚을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합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빚 1000만원, 빚 3000만원, 빚 1억 갚는 거 정말 빡셉니다. 갚아본 사람들은 압니다. 근데 빚지고 갚지 않고 이자만 내면서 시간이 지나면 한 방에 그 빚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인생을 헛산 사람들인 거죠. 모르고 그렇게 빚지고 살다가 죽을 때까지 빚쟁이로 사는 겁니다. 빚의 굴레가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 건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 빠져 사는 거죠. 한심하게 삽니다. 두고 봐야죠. 살펴야 됩니다. 따져봐야 됩니다. 좀 더 두려워하고 좀 더 염려하고 좀 더 고민하며 지내야 되는 거죠. 막막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좀 더 갖고 두고 봐야겠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살펴보고 따져보고 궁리하며 지내야 될 겁니다. 쉽지 않죠. 절대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앞서 나가야 되는데 두고 봐야 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의 30%, 보통 사람들이 자기의 소득의 30% 정도를 빚 갚는데 쓴다라고 하니까 좀 놀랍습니다. 그렇게 빚을 갚는 데 쓰면서 살면 다른 데 쓸 돈이 없다라는 게 빈말이 아닌 거죠. 되게 지금의 시대가 되게 엉망이 되어 있는 걸 보면서 참 두렵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게 되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삶을 좀 잘 살아내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냉정해져야 되고 좀 더 나를 좀 엄격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잔소리하고 또 다듬어가며 지내야 그래야 삶이 좀 무탈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